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코리아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동아시아의 핵 경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다시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는데요. 오늘은 이 핵무장론을 둘러싼 찬반의 오대, 핵심 쟁점을 여러분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쟁점 1. 북한 핵 대응력 확보. 핵무장이 실제로 한국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찬성 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 역시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억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북한이 감히 한국을 핵 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한 가시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독일, 일본, 폴란드 등 핵 위협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핵무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이 단순히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반드시 억지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군사력과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잠재적 억지력 레이턴트 디터런스 역시 일정 부분 억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출 경우 이는 영내 핵 확산을 부추기는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일본, 대만 등 인접국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빌미로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쟁점 2. 미국 해구산의 신뢰 문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이후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확대 억제 익스텐더드 디터런스 제공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동맹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의 배경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게 되면 과연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 보복에 나설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 핵 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해구산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안보 자주권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 억제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간 핵협의 그룹 NCG 출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한국에 대한 해구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독자적인 핵 개발보다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구산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비상시 미국의 핵 능력에 대한 한국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 핵무장이 가져올 국제적 체제와 외교적 고립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을 통한 해구산 강화가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쟁점 3. 동아시아 핵도미노 위험.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 전체의 핵 확산을 촉발하여 영내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이는 곧 동아시아 핵 경쟁을 격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영내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높여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약화 신호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영내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핵 확산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급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은 이 같은 핵 확산 흐름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평화적 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 조약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NPT 탈퇴 또는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 비확산 노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4. 국제법 NPT 위반과 제재 리스크.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법 특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탈퇴 또는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이는 유엔 및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외교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NPT는 전 세계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조약이며 한국은 NPT의 서명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잃고 고립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과거 인도의 경우 핵 보유 이후 서방 국가들의 일부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 국제사회로 재편입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제재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점차적으로 제재가 완화되고 현재는 주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신뢰성과 긴밀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이 핵무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체제를 받게 된다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해외 투자가 위축되며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쟁점 5. 경제 외교 리스크와 비용. 핵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경제와 다른 중요한 부문 투자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수조 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과 함께 대규모 연구 개발 R&D 및 시험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은 교육, 의료, 복지, 산업, 투자 등 국민 생활과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은 국가의 다른 중요한 역량을 소모시켜 전반적인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외교적으로도 핵무장은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이후 일본 등 기존의 긴밀한 동맹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맹 관계가 약화되거나 파기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핵 없이는 경제, 외교, 안보 전주기에 걸쳐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핵무장이 단기적인 안보 강화 효과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핵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자주권 확보의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경제적, 외교적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결론. 핵무장 논의의 핵심 쟁점들. 한국의 핵무장 논쟁은 크게 5가지 핵심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북한 핵 대응력 확보에 있어서 찬성 측은 독자 핵무장을 통한 직접적인 억지력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잠재적 억지력의 유효성과 핵 도미노 위험을 경고합니다. 둘째, 미국 해구산의 신뢰 문제에 대해 찬성 측은 미국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자체 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미국의 재확약 노력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합니다. 셋째, 동아시아 핵 확산 위험은 찬성 측이 강국으로서의 위치 확립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동아시아 불안정 심화와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합니다. 넷째, 국제법 및 NPT 위반과 제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도의 사례를 들어 제재의 한계를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만 NPT 체제 붕괴와 한국 경제에 미칠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반대론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외교적 리스크와 비용 측면에서는 전략적 자주권 확보의 이점을 내세우는 찬성론과 달리 막대한 개발 비용과 외교적 고립 가능성, 그리고 국가 전반의 균형 상실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심리적, 전략적 억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즉각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위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독자 핵무장 대신 한미 해구산 재확약을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차체적인 잠재적 억지 능력 유지 및 지속적인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리더십을 유지하는 복합적인 중간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시적 억지력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길인가? 아니면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 안보의 균형을 파괴하여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길인가?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